여러분, 김국TV 시사도민고 김국국 교수의 이슈. 오늘 김정섭 교수님 모시고 새로 펴내신 책 셀럽 시대 같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 개괄적인 얘기 들었고요. 2부에서 좀 더 심층적인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책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교수님은 학계에서, 언론계에서 셀럽이십니다. 김정섭 교수님. 아닙니다. 셀럽이시고요. 저도 정치평론계에서는 셀럽인데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 과연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정말로 우리 사회에 셀럽이다, 명사다, 유명인사다,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인터뷰하셨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분들 몇 분을 꼽아서 이 책의 의미와 함께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인터뷰한 우리 명사분들 가운데 우리 풀꽃인 나태주님, 그리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지내신 정세균님, 그다음에 한류스타 양미경님,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여성 골퍼들이 세계에서 어떤 주류가 됐을 시대를 장식한 최나연 프로, 대표적으로 네 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먼저 나태주 시인께서는 이 성급한 어떤 젊은이들의 명성 추구욕, 이걸 경계하시면서 진정한 명사의 명예라는 것은 이 노인들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 같은 그런 것들이 진짜 명사의 명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명성보다는 명예를 추구하기를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정세균 전 의장께서는 철저하게 고심하시고 세심하게 관리하시고 정말 매일매일을 조마조마하셔서 자기를 섬세하게 관리하는 그 관리 철학, 이 부분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양미경 배우님은 우리 배우들이 연기하다 보면 지루함도 많고, 그다음에 자기가 맡은 캐릭터와 현실의 세계를 잘 오가지 못해서 환원과 치환을 잘 못해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생한 분들이 많은데, 이 양미경 배우 같은 경우는 명상 기법도 잘 활용하고 개인을 잘 초월해서 자기 삶의 철학을 잘 승화시켜서 여자 신선이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정말 모든 부분에서 이미 어떤 경지에 도달한, 그리고 웬만해서는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엄청난 내공을 구축하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자 신선이라고 내가 했죠. 정말 그렇습니다. 다음에 최나연 프로는 우리가 볼 때는 뭐 미녀 골프 이렇게 언론에서 굉장히 상징어를 붙이고 그랬지만, 그걸 넘어서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고 한 번 마음 먹으면 끝장을 보는 그런 강력한 어떤 도전 정신, 그리고 목표를 향한 어떤 그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 철두철미한 충실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실제로 18홀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자기 심리와 스태미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간식은 어떻게 하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중간에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세심한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적용하는 걸 보고, 정말 뛰어난 스타는 뭔가 다르구나. 이분은 정말 스포츠계의 명사라고 가히 규정을 해도 손색이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도 큰 수학이었다고 볼 수 있고 많은 배움을 얻었던 순간이라고 봅니다. 네, 정말 좋은 셀럽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태주 씨는 우리 교수님 직전 인터뷰, 저희가 했던 인터뷰가 바로 나태주 선생님입니다. 50년 동안, 40년 가까이 무명이었었는데 꾸준하게 해마다 한두 권씩을 내셔가지고 결국은 인생의 긴 관리 속에서 셀럽으로서, 또 시인으로서, 또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정말 존경할 분이었고요. 말씀해 주신 네 분 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 만나뵌 그런 여러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좋았던 분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태주 시인께서는 특히 나와 너라는 이자관계를 중심으로 시어를 풀어가서 더욱더 호소력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 경험이 그런 언수를 발휘하는데 굉장한 장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인터뷰하면서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심전심 통하네요.
이렇게 우리의 좋은 그런 명사들도 계시지만요. 해외에도 또 명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명사이 할리우드라든가 세계적인 그런 영화에서 시작이 많이 됐었고 조금 전에도 제가 페이스북 하는데 엘자베스 테일러라든가 또는 안젤리나 졸리 또 뭐 오바마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이 제 페이스북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만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셀럽들이 있는데 그런 실태 그리고 그런 해외 셀럽들을 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교수님 생각 궁금합니다. 네. 이 책에는 해외 셀럽들의 그 수많은 명성 체험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직업별로.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린 셀럽들도 결국은 이 명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때 지나가는 소나기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지극히 명성을 추구해서는 자기의 삶이 공허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명성이 주는 그 독의 어떤 함정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가장 이 책에도 마지막에 수록됐습니다만은 세기의 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배우 오드리 헵번이 본인의 삶을 관조하면서 결국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나중에 남으로 세상을 떠나지만 떠나기 직전까지 그 가난하고 병든 우리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도우면서 후손들한테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봉사를 해야 된다. 자기의 영향력을 잘 사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늘진 곳을 밝게 하고 또 손길이 내미는 곳에 과감히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책에 좋아하는 시에 사람이 두 손을 가졌는데 하나는 자기를 구하는 손, 하나는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들에게 내미는 손, 이렇게 우리 인간의 두 손을 규정하셨어요. 그래서 해외 명사들도 동양이나 우리나라의 명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명성이라는 것은 추구하되 그걸 적절히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과용하거나 남용하게 될 경우에 큰 문제가 닥칠 수 있고 그 명사는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준 어떤 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자기의 명성론을 피력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점에 있어서는 동서양의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젊어서부터 스타가 돼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런 명사로서 품위를 유지했던 오드리 헵번 얘기해 주시니까요. 로마의 휴일의 그 아름답던 모습이 마지막 만년의 유니세프 대사로 선행으로까지 계속 갔던 거 그런 측면에서 그런 셀럽들이 명사들이 자신을 관리하고 또 어떻게 자신을 더욱더 개인적으로 그런 품성을 발전시켜 나가는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정치인 셀럽들 우리 뭐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는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있고요. 넬슨 만델라, 루스벨트 여러 사람 떠오르는데 정치인의 그런 셀럽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사실 욕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의 사회는 과거와 달리 유권자들이 더 명민하고 똑똑해요.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유리알처럼 뚫어져 유리창처럼 또는 더 투명하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이제 정치 셀럽 그 정치를 통해서 지지를 확보해서 또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품성 수양부터 또 어떤 발상, 그다음에 행동 전략 등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 제가 쓴 이 셀럽시대라는 책의 후반부에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정치 지망생들이 이 책을 보고서 깊이 있는 생각과 어우러진다면 내년에 보다 의미 있는 후보들 또는 의미 있는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정말 셀럽의 시대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랑받고 또 역할을 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문화가 한류, K-웨이브, K-컬처 문화 현상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수, 배우, 영화 감독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특히 연예계에서 이 명사, 셀럽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요즘은 연기력이나 공연 능력들, 그다음에 연출 능력들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셀럽이 되신 분들이 뭐 연기를 못한다거나 뭐 작품이 에서 연출력이나 그밖에 표현력이 좋지 않다거나 이런 지적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자기 관리예요. 한 인간으로서 또는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오가면서 자기를 잘 처신하고 자기 내적인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미디어나 팬들 그 밖에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접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셀럽 시대는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길잡이 같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아티스트들은 입체적인 자기관리 이것이 가장 기묘한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셀럽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우상 또 팬으로서 그런 셀럽들을 사랑하고 네. 존경하기도 하고요. 또 때를 지어서 팬덤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 스스로 셀럽이 되고 싶은 청소년들 또는 셀럽과 함께하면서 자기의 생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팁을 좀 주신다면요. 예,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열심히 교실에서 뛰어놀면서 또는 공부하고 있잖아요. 또는 뭐 밤에는 과외하면서 또 조금이라도 더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교 가서 또 자기 꿈을 펼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그때는 엄청 내가 어떤 특정한 전문가가 돼서 또는 직업인이 돼서 유명해져서 내 뜻을 펼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그런 막연한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일단 명성이 뭔지 조금은 알고 시작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본인이 주체가 돼서 명사가 되는 것 외에 본인이 이제는 타자가 돼서 다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흠모하거나 숭배하거나 또는 열렬한 팬이 되거나 이런 팬덤에 익숙해지게 돼요. 특히 우리나라 K컬처가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데 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다 몰입이 안 된 청소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팬으로서 스타 또는 내가 숭배하거나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대할 때 대체 어떤 그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것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겠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 또 자기가 객체가 돼서 누구를 좋아하고 흠모하고 열렬히 환호하는 이런 단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과학적이고 좀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이 책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책을 뭐 교사들이 활용한다면 더 아마 도움을 말씀을 많이 줄 수 있겠죠. 그 차원의 두 가지를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알차고 정말 좋은 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계 분석이라든가 또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책의 내용도 좋고요. 학술적인 측면이 아주 돋보이는 거죠. 더불어서 현장성,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한 그 내용도 아주 돋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명사들을 많이 만나셨는데요. 만나시면서 좀 느끼는 인상, 또 흥미로운 점, 또 재미있었던 일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명사들은 의외로 자기가 유명세를 누리고 그러는 것들을 엄청 행복해 하기보다 굉장히 이 칼날위에 선 존재처럼 되게 신중하고 또 어떤 때는 되게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아하고 고심하고 성찰하고 이런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광풍을 몰아치듯이 자기 명성을 무조건 사용하는 데만 쓰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건전하게 자기의 자신의 명성을 관리하고 자아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느껴가지고 우리 이 대한민국의 셀럽사의 미래를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셀럽사 얘기하시니까 정말 셀럽 위의 셀럽, 저는 셀럽을 아니고 전체를 네, 다 연구자입니다. 조율하고 연구자입니다. 연구자죠. 연구자지만 네. 사실은 또 대학에서 수많은 셀럽들을 길러내고 계십니다. 그런 현장들을 잘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도 다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배우라든가 연예인들 다를 거고요. 정치인 다르고 다 다를 겁니다. 직업별로 이렇게 셀럽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실제 하는 역할들 그리고 사회적인 위상도 다른데 직업별로 좀 판단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한 대로 직업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작가와 철학자는 아무래도 이런 성찰의 방점을 두고 또 사회에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명성과 조금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명성은 경계해야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경계해야 된다. 이쪽에 좀 방점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정치인과 경제인은 가장 명성을 필요로 하는 어떤 직업 집단에 있는 분들이에요. 가장 그 명성이 정점에 있고 또 정점에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명성을 제대로 활용해야지 자기가 설 수 있는 입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활용론을 강조하셨어요. 정치인과 경제인은. 다음에 예술가와 스포츠 스타들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좋아해야 된다. 우리 반도체라는 게 어떤 조건에서는 부도체가 되고 어떤 조건에서는 도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명성이 어떤 때는 잘 활용돼야 되겠지만 또 어떤 때는 그 명성이 주는 어떤 그 환상적인 거, 마약 같은 걸 좀 끊어줄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또 지적하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명사가 되고 셀럽이 된다는 거는 자기 절제, 사회적인 책임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이나 저나 길거리 지나면 사람들이 알아보면 사실 어설픈 행동이라든가 또는 실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절제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셀럽들의 위치는 화려하기도 하지만 또 스스로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가장 겸손한 셀럽 교수님입니다. 아이고. 네, 김홍국TV의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김정섭 교수님 모시고 셀럽 시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2부 마치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